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담당하고 있는 차유미 연구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최근 주가도 급등을 했고요. 산업 분위기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하반기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펀더멘털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과거와 지금 대비했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 IP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아이돌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7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익 기여가 극대화되는 기간은 데뷔 이후에 5년에서 한 7년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의 글로벌 팬덤이 과거에는 국내,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유럽이라든지 북미와 같은 팬덤의 크기가 좀 더 글로벌리 확장이 되게 되면서 연차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데뷔했던 아이돌이죠.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재계약 이후에 올해 지금 활동을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올 초에 발매했던 음반 판매량이 직전 음반 데뷔했었을 때 6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데뷔 5년차, 6년차 이후에는 조금 앨범 판매량이 꺾이는 추이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강력한 이런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음반 판매량을 지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더해서 하이브의 세븐틴 같은 경우도 최근 앨범이 직전 음반 데뷔했었을 때 10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데뷔 9년차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데뷔 8년, 9년차에 접어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돌이 방탄소년단 하나에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트와이스, 세븐틴과 같이 이런 기존 IP들의 수명이 연장이 되게 되면서 엔터사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데뷔하는 아이돌들의 수익 기여하는 정도가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 엔터테인먼트 펀더멘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인 그룹 저희가 초동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는 3세대 아이돌의 경우는 데뷔 앨범에 초동 음반 판매량이 한 10만 장 정도를 기록하였던 반면에 작년에 데뷔를 하였던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같은 이런 친구들은 초동 음반 판매량을 이미 40만 장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100만 장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과거에 아이돌들의 팬덤이 형성되고 밀리언셀러에 도달하는 시점이 압도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엔터사의 수익이 그러니까 BEP 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BEP 시점이 데뷔 이후에 한 4년 반에서 한 5년 정도였던 반면에 작년에 데뷔했던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데뷔 3개월 만에 정산을 받을 정도로 BEP 시점이 압도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엔터테인먼트 기대하는 부분은 이익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아이돌들의 엔터사의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반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직접 매출에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굿즈라든지 광고, 이런 로열티 같은 매출들의 간접 매출 발생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엔터사들의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JYP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JYP 360이라는 4사 MD 매출입니다. 보통 마진이 한 10% 정도였는데 1분기에 저희가 JYP MD 매출로만 저희가 한 17% 마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MD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외부로 판매하는 굿즈 같은 MD 상품에 한해서는 해외 프로모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고 그 프로모터와 저희가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였던 반면에 이런 JYP 360이라는 자체 MD몰을 법인으로 설립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프로모터와 수익을 배분하던 구조에서 저희가 JYP가 이런 온전한 매출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당연히 탑라인 성장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MD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엔터사 실적 그리고 수익성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QOQ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익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저희가 기대해서 주목해 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위버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에 위버스의 이제 유료 구독 모델이 구체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에 MAU가 한 4분기, 1분기 기준으로 한 100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10% 정도만 이제 유료 구독 모델로 이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100만 명 정도 유료 구독 모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그리고 이제 마진 자체도 다른 뭐 콘서트나 음반 대비했었을 때 훨씬 더 높은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자체 MD몰 아니면은 이제 아티스트들의 광고 몸값이 이제 커지게 되게 되면서 엔터사들의 이익 레버리지가 계속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강력한 펀더멘탈 성장을 기반으로 QOQ 지속 성장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세도 그리고 실적 흐름세도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세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반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 엔터 담당하고 있는 차유미 연구원이었습니다.